임신 중에 마약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많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전국적으로 약 50건 정도의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아이를 사산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사산을 했는데 사산을 하게 되면은 뭐 주마다 규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산모에 대해서 검사를 약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산된 아이에 대해서도 부검을 하는 주들이 또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검을 시키는 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주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부검 결과상 혹은 산모의 약물 검사 결과상 산모가 약물 중독 상태다, 마약물에 중독된 상태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물 처리에 대한 위법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태아도 인격이기 때문에 태아의 인격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를 뵌 산모가 마약 중독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를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요. 아동 방치, 학대 혹은 이제 의도적인 살인 혐의로까지 적용이 됩니다. 살인 혐의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오겠죠. 수십 년 형량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이를 사산하고 싶어서 사산하는 산모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동정론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러한 보도를 낸 곳이 하필이면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샬 프로젝트라는 언론하고요. 그리고 프론티어, 마샬 프로젝트는 사실 언론사라기보다는 이런 그 좌파적인 급진 좌파의 아젠다들을 널리 홍보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더 프론티어라는 매체가 있고 또 AL.com, 알라바마에서 알라바마 뉴스를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는 큰 미디어 그룹인데요. 알라바마 미디어 그룹인데 이 AL.com도 좌편향 매체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곳하고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매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 공동으로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걸 다 모아서 협력해가지고 기사를 한꺼번에 다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낸 겁니다. 의도가 빤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좌파 언론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그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언론 호도용 기사를 쓴 겁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전부 다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일방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기사라기보다는 캠페인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뭐. 예. 근데 이러한 그 기사를 내보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0가지의 사례를 보고하지만 실제로 부각시키는 사례는 한 3개 정도를 부각을 시키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제 눈에 띄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그 애슐리 트레이스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애슐리 트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성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24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24살 나이 많은 남자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나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알고 보았더니 이 남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마약까지 소개를 받아서 필로폰 복용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가정폭력범에 마약을 갖다가 막 맞으라고 주는 그런 남편이었으니 그 남편을 만났다라는 죄 하나만으로 이 여성은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여성은 아이를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대 낙태 안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사산했기 때문에 임신 6개월 차 됐을 때부터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사산을 했는데, 사산을 하고 나서 병원 의사가 애슐리한테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필로폰이 나온 겁니다. 이 필로폰 검출이 되니까 당연히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은 이 산모가 아이를 잃은 지 6개월 만에 과실치사 및 아동 방임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 구속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상 참작이 돼서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엘라바마 출신의 브룩 슈메이커라는 여성은 필로폰을 사용한 다음에 아이가 사산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맥나이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맥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여성인데 1999년에 사산아를 낳았는데 약물 검사 결과 코케인 중독으로 코케인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아동 학대의 살인죄가 유죄로 판결받으면서 지금 이제 복역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은 8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했는데 나중에 항소해가지고 그 주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다시 파기심 해버립니다.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이런 사례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케이스들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50개 케이스 중에서 왜 그런 것들만 소개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너무나 억울한 케이스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면은 그러면 무려 한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사산해서 감옥에 끌려간 케이스가 50개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50건 정도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세 발의 피 수준 아닙니까? 전국이 50개 주인데 20년 동안 한 주에서 한 번꼴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하지만 이 언론에서 나온 이 보도 내용은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잃었는데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산모들을 갖다가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좌파 언론들이니까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자극제가 돼서 좌파 진영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규합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기사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럼 목적은 뻔합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 세력들을 공화당한테 뺏기지 않고 더 규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펼쳐왔던 게 친소수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내세웠었고, 그래서 이제 뭐 성소수자들도 그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LGBTQ가 뭐 성평등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는 이슈들을 갖다 내세웠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안 유권자라든가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좀 더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들, 정책들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소수민족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었네라는 깨달음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있게 됐고, 히스패닉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공화당 쪽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지금 제가 본 것이죠.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원들을 좀 더 결속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슈로 지금 방향을 바꾼 것이 바로 이 낙태 문제이다.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간선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른 것들과 달리 낙태 문제만큼은 전국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반반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른 모든 이슈들을 다 동원해봤자 공화당한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민법 문제도 그렇고 국경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 특별히 더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너무 엉터리로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태 문제는 이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말만 이렇게 잘 어떻게 요령껏 하면은 이제 지금 거짓 정보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현혹당해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이슈라고 분명히 이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 좌파 진영 쪽에서는 낙태 문제를 지금 이슈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언론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시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혹은 다른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낙태의 문제 혹은 이제 사산을 했는데 그 지역의 법이 이래가지고 산모가 감옥에 끌려가는, 내 아이를 잃었는데 나를 왜 감옥에 잡아로서 끌어가느냐, 내가 죽인 게 아닌데요, 뭐 이런 식의 항변을 생각하게 만드는, 불쌍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보신다면 생각을 좀 바꿔서 보셔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지목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주장을 하냐 하면은 필로폰은 낙태하고 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의료진들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집어넣으면서 필로폰이 실제로 임신 손실을 유발한다라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기사를 몰아갑니다. 대체로 아이들을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속아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더 크다라는 이야기고, 유발할 생물학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산모의 건강 상태, 산모가 몸으로 흡입하고 있는 것들이 태아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것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약류에 대해서 산모가 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의 윤리 의식 그리고 도덕관, 상식 이런 데에서는 좀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겁니다. 아니,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산모들은 자신이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 하나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약을 복용하는 이런 상황인데 마약을 복용한다. 더군다나 출산해서 혈액검사에 마약 성분이 나올 정도면은 장기 복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성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감 정도조차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감 같은 거, 도덕관, 윤리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사산했는데 아이를 잃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산모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점만 자꾸 부풀려 가지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는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태아의 인격을 보장해주는, 태아의 인격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격권리법, 태아 인격권리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주가 9개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개 주 중에서 9개 주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적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태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법을 가지고 있는 주가 9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말만 들으면.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지도는 위키피디아에서 내놓은 지도입니다. 이 위키피디아에서 내놓은 이 지도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아까 핑크색이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이 지역들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죄송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이 주들만 관련 법이 없습니다. 이 회색으로 표시된 주들을 제가 세어보았더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그리고 이쪽에 가가지고 6, 7, 8, 9. 회색으로 표시된 주만 9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엘라바마 미디어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샬 프로젝트 이런 데서 이야기한 거는 반대라는 거죠. 태아 권리법을 제정한 주가 9개가 아니라 태아 권리법이 없는 주가 9개입니다. 실제로는. 나머지 주들은 주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들 있죠.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들은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태아를 살인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산모한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방법에도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한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아 폭력 피해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태아 폭력 피해자법은 60개 이상인 연방 폭력 범죄 중 자녀가 집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녀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태아가 뱃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독립 개체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 태아가 다치게 하는 어떠한 중범죄, 폭력범죄 60가지 해당하는 것 때문에 태아가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임산부한테 접근을 했는데 발로 찼다, 배를 발로 찼는데 태아가 다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임산부를 폭력한 것도 범죄가 되는 거고 태아를 다치게 한 것도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연방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태아폭력 피해자법이라는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어떠한 발달 단계에서도 호모사피엔스 종의 일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임신 1주든 임신 10주든 뭐 임신 25주든 상관없이 그냥 이 아이는 인간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합의가 된 낙태, 그 다음에 산모나 태아의 치료 또는 산모나 태아의 치료, 태아를 치료하려다가 잘못돼가지고 태아가 사망했다. 이거는 이제 예외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태아와 관련된 어떤 여성의 기소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방법은 그러니까 태아의 법적 인격권이라는 것을 존중한다,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산모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엄마인 산모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연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아폭력 피해자법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법으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규정들은 지금 거의 전국에 걸쳐서 대부분의 주들이 그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산모가 폭력을 행사한 거로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산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태아를 부검하게 그렇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2015년에 그 법이 통과돼서 임신 12주가 지난 아이가 사산하는 경우에는 부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검을 해보았더니 300건 부검 지금까지 했는데 그중에 약 30%가 마약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 90건 정도는 마약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태아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산모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산모 행동 때문에 태아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법의 논리인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주가 오히려 9개밖에 안 되는 거고요. 관련돼서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우려되는 게 급진 좌파들이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마구 펼쳐대고요. 마약해도 애가 사산된다라는 거 아무 관계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약했는데도 애 잘났다. 그 사람 이야기이죠. 전체가 다 그러라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는 담배를 폈는데도 100살 넘게 살았다. 아,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 그렇다고 나 담배 피면 100살 넘게 살 수 있다고 보장되는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떠한 것이 진짜 과학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사실 어제 나온 보도인데, 이런 내용 보도들은 급진좌파들의 편향적인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자기네 마음에 구미에 맞는 이야기로 모든 걸 다 꽤 메꿔가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에 국민들이 많이 현혹될 수 있고요. 야, 그건 뭐 지금 법이 너무 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죠. 일을 당했으면, 뭔 일을 당했으면 본인이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죠. 어떤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빡빡한 주는 6주, 예, 좀 조금 여유 있는 주들은 15주, 어떤 주들은 낙태 허용하는 주들은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는 이제 뭐 피임을 잘한 세이프 섹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이고, 의도치 않게 강간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스스로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일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시각 문제도 물론 있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낙태가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부당하게 임신을 했어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내가 지금 임신한 것 같은데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은 좀 더 강직한 지역들, 예, 낙태는 안 된다, 이런 곳에서는 그런 말을 꺼내기가, 나 임신했어요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한 사람이 뭐 죄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그건 저희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전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내 스스로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져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중하게 더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